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바닷속. 83년 전 무너져 내린 탄광에 잔해를 헤치며 들어간다. 일제강점기 작업 환경이 위험하고 붕괴 위험이 높아 일본인들은 모두 꺼리던 해저 탄광. 조선 땅에서 강제로 끌려와 하루 12시간씩 이교대로 석탄을 캐야 했던 청년들은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암담한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다. 지금 저기를 들어가는 거는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면 붕괴의 가능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4월달 탐사 때 그 메인 갱도를 통해서 진입했을 때 현장이 무너져서 아예 통로가 막혀 있었고요. 당시에도 열악한 환경 탓에 조선인들의 무덤으로 통하던 탄광은 1942년 갱도 천장이 붕괴되면서 조선인 136명이 한꺼번에 수몰된 진짜 무덤이 됐다. 마침내 83년 만에 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차가운 바닷속에 잠겨 잊혀져 가던 조선인 강제징용자들. 그들의 귀환이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자, 들어갑시다. (83년) 전 장생탄광에서 아버지를 잃고 한국으로 돌아온 전석호 씨. 보청기 한 끼보자. 자, 이거 한 끼 봅시다, 아버지. 보청기 뽑아봅시다, 기회. 지금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주간보호센터예요. 아침에 오전에 가셔가지고 이제 이 시간에 들어오십니다. 올해 95세인 아버지는 날마다 기억을 잃어간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말씀해 보세요. 이 노후의 욕구상님께서 오셨잖아, 우리 집에. 그래갖고 이제 갱도 입구도 조사를 한다고, 입구 조사한다고 아버지한테 물어보셨잖아.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나이도 안 된다. 아버지 새로 갈았어요. 아버지는 어디 있어, 아버지? 아버지 찾아봐. 장생탄광 붕괴 당시 우베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아버지는 사고 현장의 목격자이자 생생한 증언자이기도 했다. 여 어디라요? 봐. 여기 어디입니까? 야는 우리 어릴 때 네. 여름 되면 여기는 깨는 어릴 때야 이거는. 네, 요거는 뭐라? 이거는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뼈. 비야. 피아. 피아 앞에서 이게 그렇게 모래밭에서 해변. 여름 되면 아들 꽉 찼다 이거요. 요 해변에
1932년 본격적으로 조업을 시작한 장생탄광은 전성기엔 천여 명의 노동자가 연간 약 16만 톤의 석탄을 채굴하던 곳이었다. 티아는 원통형 배기탑으로 바다 아래 해저 탄광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구조물이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군수물자가 절실했던 일본은 석탄의 증산이 급선무였고 무리한 채굴을 강행했다. 특히 장생탄광은 일본 법이 규정한 깊이보다 10m나 얕은 깊이로 갱을 파 다른 해저 탄광보다 수몰 위험이 큰 곳이었다. 일본인 광부들이 기피하자 일본은 1939년부터 조선인들을 강제 징용해 채탄 작업에 동원했다. 그리고 1942년 2월 결국 사고가 터졌다. 그때가 제 양반이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사고 났을 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 9시 반에 돼가고 선생님이 부르더래요. 장생탄광이네 사람들 집 가라 그래갖고 오다가 보니까 물기둥이 올라오는 게 보이더라고. 그 사회인 증인 있잖아요. 저 전석구 씨하고 연애 우리 같이 다녔잖아요, 옛날 초창기부터. 그러니까 알죠, 제가. 평생을 가슴에 묻어두셨을 아버지의 아버지 이야기. 해마다 탄광이 붕괴됐던 2월 초순만 되면 일본 장생바다로 가시곤 했지만 돌아오셔서도 늘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다. 더 늦기 전에 들어두어야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이제 아버지와의 대화는 쉽지 않다. 여기는 맨 똑같이 아버지 여기가 산소잖아. 산소. 덕곡에 있는 산소잖아. 할머니 돌아가 있을 때 요 할머니 산소, 요 할아버지 산소. 요 아버지가 일본에 다니실 때 흙까지 왔어. 그 장생탄광 그 우배 흙을 갖고 오셨잖아. 갖고 오셔갖고 그래가 여기 할머니 돌아가 있을 때 여기다가 봉분 만들었잖아. 그래갖고 할아버지고 할머니잖아. 기억 안 나요? 아이고. 시신도 유골도 찾을 수 없어 그저 장생바다에서 모래 한 줌을 가져와 할머니 산소에 합장을 했었다. 과일 드세요. 이제는 그 세월도 다 잊으신 걸까. 그러나 아버지가 결코 잊지 못한 그리움이 있다. 하나만 드세요. 일본. 저기. 일본? 아버지한테 가야지. 그래 아버지인데 가고 싶다 했잖아. 왜요? 왜? 가고 보고 싶어서. 누가?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나 어릴 때 응. 부모 사랑 받았을 때 응. 11살 때 응. 사람 못 받고 말아보고 에휴.
기억력도 없으시고 생각도 안 나시고 귀도 안 들리시고 아이고 안타까워. 열한 살이던 아이는 어느새 95이 되었다. 역사가 강요한 망각의 세월. 그것은 너무나 길고 너무나 고독한 싸움이었다. 할아버지 얘기는 그때 나이가 한 25세? 6세 이렇게 들었는데 어른들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고향이 군위군 산성면이었는데 신령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친구분하고 그때 이제 한약방 뭐 이런 거를 하셨는 모양이에요. 이제 시장 쪽에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 나갔다가 집에 안 돌아오셔가지고 행방이 이제 묘연했는 거죠. 그렇게 2달쯤 지났을까. 바다 건너 일본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였다. 어머님, 저는 지금 일본 야마구치 현이라는 곳에서 탄광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 밑으로 갱도가 연결되어 있고 바다 위를 지나는 어선의 통통통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정말로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울타리는 3m 정도의 두꺼운 송판으로 만들어져 세워졌고 그 바깥에는 촘촘한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숙소는 마치 포로 수용소 같은 곳입니다. 출입문에는 무장한 경비원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동물 이하의 것으로 간주하여 폭력을 가하고 밥도 주지 않고 굶기는 일이 허다합니다. 어쨌든 간에 반드시 탈출하여 반드시 어머니가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냥 도망이 아니고 탈출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 탈출.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줄은 미처 몰랐다. 아들의 탈출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던 그때 또 한 통의 편지가 일본에서 왔다. 한 1년 채 안 되신 것 같은데 이제 사고 소식을 받고 유족들한테 그 누구 뼈인지 모르지만 뼈 같은 게 담긴 항아리하고 장례 치를 수 있는 장례 비용하고 뭐 그런 정도 그 뼈가 왔으니까 돌아가신 줄 알고 그래서 화장해가 보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그 안에 다 묻혀가 있다 하는 걸 이제 90년대에 알았죠. (1942년 2월 3일) 장생탄광 갱도 내 사망. 그날의 진실이 밝혀진 건 30년이 훌쩍 지난 뒤였다. 일본인 역사학자가 깜짝 놀랄 만한 논문을 발표한 것이다. 이 사고는 당시 신문에도 조금 보도됐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는 희생자 수를 크게 축소하여 전했고 사고의 실체를 은폐했다. 전시하에서는 생산 제일이 외쳐졌고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조선반도에서 다수의 노동자가 동원되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인 노동자가 대거 희생됐다는 사실은 당국에게 불편한 것이었다.
실제로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은 회사 측 명부에조차 충분히 남아있지 않다. 무연고 불로써 매장된 이들도 적지 않았다. 1940년대 일본이 발표한 장생탄광 수몰 희생자 수는 고작 42명. 하지만 관청 기록과 생존자 증언 조사를 통해 1970년대에 이르러 야마구치 다케노부가 밝혀낸 희생자 수는 무려 183명이었다. 그때야 비로소 강제징용된 조선인 136명을 포함하는 제대로 된 사망자 명부가 작성됐다. 네, 게다가 그 안에는 아직 어린 10대 소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사실 오래전의 일인데 이렇게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1942년 그러니까昭和 17년에 저희 아버지는 장생탄광의 작은 막사 같은 작업장에 동원이 됐습니다. 허리까지 잠긴 채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터졌고 아버지는 거기서 희생이 되었죠. 어머니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통보받은 것은 전쟁이 끝난 후 수십 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 오랜 세월의 침묵을 지나서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유족들에게는 안도이기도 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그 사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사실을 아는 것은 유족들에게는 치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록을 남기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그를 중심으로 장생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회라는 일본 시민단체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다 건너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조선인 유가족을 위해 집집마다 국제우편을 보냈다. 요게 이제 일본 측에서 91년도인가 그 시민단체를 결성해가지고 한국 유족을 그때 찾을 때예요. 새기는 회에 유족들을 찾아서 이제 보낸 편지 내용이에요.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된 유가족들은 1992년이 되어서야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을 유족들을 수소문했다. 사고 발생 50년 만에 마침내 일본 장생탄광 희생자 대한민국 유족회가 탄생한 것이다. 이제 그 당시에 한국에서도 임시총회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사무총장 하면서 이런 것들을 유족한테 통지도 하고 그런 작업을 했는 내용이에요. 92년도니까 30년쯤 넘었죠. 장생탄광 유족회의 초창기 멤버로 사무국장을 맡았던 아버지. 살아생전 유족회 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어느새 20년이 흘렀다. 아버지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고 계셨던 역사의 숙제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아들은 아버지의 자리를 물려받아 유족회의 사무국장을 맡기로 결심했다. 옛날에 독립 투사 뭐 이런 집안 후손들은 굉장히 어렵게 산다 이런 통계도 있지 않습니까? 집에 아버지가 없는데 그 삶에 녹록지 않았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보통 자식들이 뭐 서너 명씩 있기 때문에 뭐 집에 이제 할머니도 그 애들 키우면서 많이 힘들 거라 이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이제 그분들을 좀 대변해서 뭐 아직까지 젊었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 들었고 뭐 그게 이제 제일 큰 이유죠. 죄송합니다. 예, 좋습니다. 아이고, 뭐 옛날 얘기 생각나면 자꾸 눈물이 나네. 참네. 그 통탄의 세월을 어찌 다 말로 할까? 유족회 설립 시절부터 33년째 유족회 활동을 이어온 양현 회장은 일본에서 소식이 올 때마다 이곳을 찾는다. 내가 지금 79이 됐어. 이 일 시작한 게 52년 만 6살일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33년이니까 79이죠. 일본 정부는 사고 이후 83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실을 외면하며 유해 발굴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그래갖고 우리가 모이는 게 10월 4일 그러니까 종천 유원지 지금도 알아요. 유자식당 그 33명이 사인해가고 33명이 사실 34명이에요 그게. 해갖고 발견가지고 그다음 토의했는 게 93년도 추모제 가는 걸 이야기돼 있어요. 그렇게 50년이 훌쩍 지난 뒤에야 유족들이 사고 현장을 찾았다. 저기 장생 탄광 그 현장에 가니까 바다에 그때 공기통 2개만 지금 방파제가 있어 여기 내려가기 막아주고 좀 보기 낫지만 허벌판에 2개 덩그랗게 있는 거 참 멀신연스럽게 굉장히 보기가 흉하더라고 그게. 그냥 백사장에서 우리가 천막 쳐놓고 저기 우리가 위령제도 지내고 했는데 이후 해마다 붕괴 사고가 났던 2월 3일이면 횡한 모래사장에서 매서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제를 올린 게 무려 10수년.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었다. 여기에 참배할 공간이라도 만들고 싶더라고.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상투적이야. 옛날 한일협정에서 끝났다. 이 국가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다 끝났다. 딱 자르더라고.
불행했던 과거의 한일 관계를 청산하고 영광스러운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한일 협정이 2월 22일 오후 5시 일본 수상관저에서 정식 조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 외무성이 감춰뒀던 내부 문서가 공개됐다. 1991년 주일 대사관이 작성한 외교문서에는 청구권 협정은 정부 간 해결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는 해결된 게 아니란 암묵적 인식 일치가 있었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個人の請求権が消滅したと申し上げるわけではございませんが 개인 청구권이 남아있지만 이제 요구할 수 없다는 궤변입니다. 내가 속에 우라통이 쳐밀더라고요. 내 속에. 야, 참 비굴하고 이 내가 비참한 생각이 들더라고. 삼촌 희생자 위에 와서 하는 게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그래 다녔는데 결과가 없더라고. 내 자존심 상한다 그랬어요. 내가 저 사람인데 뭐가 아쉬워하고 저 빌고 앉았느냐고. 그런데 2월 2013년도에 위령비 세웠잖아요. 이제 위령부 세우고 나니까 날아갈 것 같지. 그래도 천먹치먹은 비난 맞잖아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랐어요, 그때. 허허벌판 백사장에서 위령제를 지낸 지 꼭 20년 만이었다. 그제야 가슴속에 묻어둔 오래된 질문을 꺼낼 수 있었다. 그 내보고 그때 야무리 선생 보고 물어서 선생님 왜 갱구가 없냐? 갱구가 어딨냐? 그러니까 갱구가 없대. 왜 그러나 그러니까 사고 나고 바로 제2의 사고를 막기 위해 갖고 막았대. 사람들이 유가족들이 뛰어들어가 죽는다고 같이 들어가려고 해갖고 막았다 그러더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갱구 위치 나옵니까? 위치도 모른대. 대충 어디라는 것만 나와 있지. 거기 보면은 그때 탄광조가 라이숀이라고 지금 거기 살고 있어요. 후손들이. 라이숀 그 후손들이 사는데 거기 전부 다 뭐 라이숀 땅이라. 이야, 이거 문제가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한 곱이 넘었다 생각했는데 여전히 망망대해 속이었다. 어렵사리 갱구의 정확한 위치를 밝혀냈지만 이번엔 유골의 위치가 불분명하다는 핑계를 대며 조사를 외면하고 있었다. 그러자 일본 시민단체는 자체적으로 유골 수집 조사를 하기로 결단했다. 뼈 조각 하나라도 발견되면 일본 정부도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망각과 외면의 역사에 맞서 양심적인 시민들은 국경을 초월한 연대에 나섰다. 왜 발굴하자는 이야기는 그전부터 있었고 모시고 싶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실질적인 이야기가 거기서 나왔어요. 크라우드 펀딩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난 속으로 해서 야 크라우드 펀딩하면 돈이 모아지겠나. 결과는 놀라웠다. 목표액 800만을 훌쩍 뛰어넘는 1200만 엔이 모였다. 그러고 작업 들어갔는 게 9월 24일, 2024년 9월 26일 날 생구 발견했잖아요. 일요일에서 방포구로 가면서 그 현장 중계하듯이 나왔는데 듣고 나니까 얼마나 나도 눈물 나더라고. 나중에 이제 그 갱구 보고 난 뒤에는 야, 이런데 사람을 잡아넣다니. 그리고 지난해 10월 갱구를 통한 첫 잠수 조사가 이루어졌다.
제가 하는 거는 저 장생탄광이 저 희생자들 제발 좋은 데 가시라고 염원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직접 가서 파내지도 못하겠고, 단지 하나 마음속이라도 편안하게 좋은 데 가시고, 그러면 일이 잘 풀려갖고, 고국에 편안하게 모셔왔으면 하는 거, 오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 그 애절한 부탁이죠, 그게. 염원이고. 늘 적막하던 장생 해안이 최근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희생자 유해 발굴을 위한 5번째 수중 탐사가 있는 날이다. 대구 시민들을 중심으로 올 2월 장생탄광 희생자 귀향 추진단이 꾸려지면서 200여 명의 한국인들도 바다를 건너왔다. 수고 많습니다. 힘들었죠? 어김없이 발굴 현장을 지키고 있는 한국유족회 양현 회장과 일본 세기는 회의 이노우에 상. 부디 오늘은 뼈조각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기를. 사람들의 마음이 간절하다. 이 바다 아래 잠든 주선인 희생자 136명 중 절반이 넘는 73명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강제징용된 이들이었다. 대구 시민들이 주축이 된 귀향 추진단은 이제 그만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시자고 수중 탐사 때마다 마중을 나와섰다. 83년의 오랜 침묵을 깨고 서서히 바다가 들썩이기 시작한다. まだまだ日本政府の動きはちょっとゆっくりしたもので、はっきりと自分たちが責任を持って、この長生炭鉱の遺骨収容を取り組むということを表明できておりませんけれども、引き続き国会議員として働きかけを強め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国会議員の方です。挨拶しました。 한국유족회장과 일본 국회의원이 오늘도 한자리에서 만났다. 80여 년 풀리지 않던 한일 간의 오래된 숙제. 그 숙제를 풀어낼 연대의 접점이 이곳 장생탄광에 있는지도 모른다. 오늘 이틀째고 지금 좀 들어가셨는데 지금 자 심정이 어떠신가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사람이 이상하게 많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어제는 처음에 올 때는 설마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여기 와서 이제 이사한 이야기 듣고 희망이 보였어요. 필요가 많지요. 제발 우리하고 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생자분들하고. 최초 탐사는 탄광 입구에서 시작됐지만 무너진 잔해가 갱도를 막아 진입과 수색이 쉽지 않았다. 올 4월부터는 한국의 잠수사들이 합류해
배기구 쪽으로 진입 방향을 틀었다. 탈출을 시도했던 많은 희생자들이 이곳 가까이에서 수장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갱구 앞에서는 희생자들의 영혼을 달래주는 진혼무가 준비되고 있다. 1940년대 일제강점기, 석탄을 캐기 위해 수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이곳을 통해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1942년 사고 이후 탄광주가 막아버렸던 갱구를 시민들의 힘으로 다시 열어젖힌 지 1년. 희생자들의 영혼에 귀를 기울이며 한참을 서성이던 무희가 빨려들 듯 갱구를 향해 나간다. 미끄러지는가 싶더니 바다에 빠지고 말았다. 지켜보던 이들의 가슴이 모두 철렁 내려앉는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작은 사고였다. 우연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자들이 저를 그렇게 이끌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 등을 밟고 어깨를 짚고 올라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춤을 췄습니다. 장생탄광을 매개로 두 시민사회도 이곳에서 만났다. 이른바 시민사회 대표들의 한일 양국 정상회담이다. 한국에서 귀양 추진단이 결성되기 전까지 양심적인 일본 시민사회의 헌신이 있었다. 이노우 회상은 그 속에서 청춘을 다 보냈다. 日本政府がですね、遺骨がどこにあるのか、位置と震度がわからないというふうに開き直って理由にしてましたので、その言い訳が通用しないようにですね、遺骨の位置を、震度をしっかり私たちが国に対して指し示すことが重要だということで、公口を開ける決断をしました。本来日本の国がするべき仕事でありますので、そこに日本政府がですね、責任を持って遺骨の収容返還をしていただけるような、そういう方向性をですね、きちんと追求してやっ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닫힌 문을 여는 일, 그 속에 수장된 아픈 역사를 발굴하는 일. 그 어려운 일을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시민들이 해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한 일제강점기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어쩌면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사실은 이게 국가에서 또는 이제 정치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를 시민들이 또는 유족들이 나서서
이렇게 이제까지 맹맥을 유지하고 동력화를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제라도 나라에서 정치에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알게 된 게 비교적 최근 일이고 그래서 좀 부끄럽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정치가 나서야 될 시간, 국가가 나서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잠수사들의 해저 탐광 수색이 끝났다. 行動そのまままっすぐ進むとそのまま、しばらくそのまま進んだ後に、水深、40メーター42メーターぐらいまで落ちます。そこから奥に行くと、何箇所か分かれ道があって、そのうちのいくつかを確認しました。毎日市民のクエアルです。お疲れ様でした。2点教えてください。確認ですけど、今日は人工物とかご遺骨というのは収容確認できなかったってことでいいでしょうか。いわゆる人がそこにいた痕跡、いわゆる衣類は残って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そういうの人骨であったりというものは発見できませんでした。 결국 오늘도 유골은 발견하지 못했다. 유골을 찾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모두가 쉬이 잠들지 못하는 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에 대해 오래 연구해온 김준혁 의원도 갑판 위에 나와섰다. 제가 한일 간의 문제에 대해서 근 20년 가까이 노력을 해왔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그러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자라고 해서 이번에 제가 국회에 도전을 해서 국회를 오게 된 것인데 그 영혼들이 아직은 우리가 조금 더 하는 일이 부족하다. 그래서 더 역할을 해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는 한국 정부가 나서야 된다. 하늘이 때를 기다리고 있구나. 오늘은 42년도에 돌아가셨던 그분들이 아직은 나를 찾지 마라. 우리 한민족의 잠수부에 의해서 내 육신이 영혼이 이렇게 너희들 품 안에 가게 하고 싶다. 아마 그런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희생자들의 유골이 83년 만에 하나둘 발견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때가 왔다. 한국인 잠수사가 갱도 조사를 위해 출발합니다. 약 4시간 조사 끝에 드디어 두개골 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어제 저희가 유골 발견했던 그 근처에 있어서 아마 만약 그게 항구일 수도 있는. 어제 대퇴부 추정뼈 등 유골 3점도 같은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유해 수습을 위한 한일 공동 수중 탐사에 나선 한국인 다이버들. 세계 각지에서 동굴이나 난파선 발굴에 참여해온 테크니컬 다이빙 전문가들이다. 일본에서 지금 조세 탄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이제 이사지가 저한테 이제 여기 보이는 이 제우기라는 장비 교육을 받으려고 이제 저랑 이제 문의를 하는 과정 중에 혹시 관심 있으면 참여해 볼 생각이 없냐라고 해서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라인을 치고 들어가고 있는 중에 이제 뒤에서 김순 강사가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뭔가를 발견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돌아왔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대퇴부와 이제 여기 팔뼈들이 있는 걸 보고 그럼 이 주변에 훨씬 더 많은 유해들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둘러봤더니 실제 이제 훨씬 더 많은 유해들이 있었거든요. 첫날 발견한 대퇴부
부랑 이제 팔뼈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확보한 이제 두개골은 이제 한 지점에 있어서 뭐 정확한 DNA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그게 항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지점에 정강이 뼈가 있는데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도 별도의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북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상반신까지 옆으로 누워 계시는 분.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두 발이 다 있었는데 그 바로 옆에 또 다른 발이 하나 있는 걸로 봐서 또 이제 별도의 다른 분이라고 생각해서 최소 4분 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침전문 밑에는 더 많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내 물 밖으로 나온 희생자의 유골. 83년의 우울한 세월에도 치아까지 선명한 그 모습은 오래 귀향을 기다려온 이들의 모습이었다. 일본에 있기 때문에 단지 한국에서 뭔가 하는 게 제한적인 건 사실이긴 한데 지금 남아 계시는 많은 분들이 어쨌든 한국 분들이신데 전혀 한국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못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가 너무 지금 방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저희가 메인 갱도가 막혀서 지금 피아를 통해서 진입을 하고 있는데 그 피아 내부에 무너진 구조물들이 다 통로를 아예 막고 있어서 이제 일본에 있는 다이버들이 인력으로 지금 약간 도르래 같은 걸 써가지고 나무나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첫날 저희가 다이빙하고 있는데 위에서 나무가 떨어지면서 입구를 살짝 막았어요.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할 수가 있는 게 잘못하면 들어가 있는 중에 완전히 통로를 한가운데를 막아버리면 저희는 물속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충분히 제거를 하고 할 수 있는데 예산적인 문제로 어쨌든 못하고 있는 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곳에 여전히 83년의 기다림이 가라앉아 있다. 알지만 재빨리 수습하지 못하는 현실이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연착의 순간들을 마주한다. 현재 위치트 단계로 인해 부산항에 추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산항 깃발이 폐쇄되는 대로 다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생탄광 귀향 추진단이 일본에서 돌아오는 길. 해무가 짙어 부산항에 다 와서도 하선이 반나절이나 연기됐다. 이제 다 왔건만 고향 땅에 내리지 못한 채 여전히 바다 위를 떠돌 수밖에 없던 시간. 그 세월이 83년이라면 그들의 애끓는 마음이 출렁이는 바닷물결처럼 닿을 듯 닿지 못하고 있었다.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소. 눈앞에 떠오른 친구의 모습, 흩날리는 꽃잎 위에 어른거리.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나.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모습들, 그 모두 진정이라 우겨 말하면 어느 누구 하나가 홀로 일어나 아니라고 말할 사람 어디 있겠소.